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 절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변제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안의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이런 상담이 정말 많은데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아요. 또는 친구에게 독촉을 했는데 저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채무자가 잠수를 타는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인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짧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증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카톡 대화라던가 통화 녹음을 증거로 첨부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내에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채무자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지급명령 신청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라던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 이런 인적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급명령에서는 이 사실조회 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대여나 증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등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적인 방법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직후에 퇴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가 엄청 많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이 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게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장점은 아무래도 경찰서를 통해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채무자를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민사 절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변제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형사 고소의 단점으로는 채권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쉽지 않은 점이 있고요. 민사 절차에 비해서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용조회와 강제 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